안녕하세요. 아프로게입니다. 오늘은 간선 방식, 즉 간선의 정의와 선정시 고려사항과 간선 방식의 종류와 옥내 배선 공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케이블 트레이 공사와 버스덕트 공사로 설치한 그런 그림입니다. 첫 번째, 간선이란 뭐냐? 변전소나 전기실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EPS 등의 분전반이나 동력 제어반까지의 전로로서 주로 10울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형 건축물이나 고층 건축물에서는 전압 강화 등의 문제로 해서 버스덕트도 많이 사용 중입니다. 필요성은 뭐냐? 건축물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이거든요. 변전실에서 배전반을 통해서 간선을 통해서 분전반까지 이렇게 가고 그 분전반에 다시 분기 회로를 나누는 거거든요. 요거는 버스덕트로 해서 TR로부터 해서 배전반까지, 배전반에서 다시 분전반까지 가는 요런 버스덕트 그림입니다. 3번 간선의 선정시 고려사항은 첫 번째가 케이블의 허용 전류입니다. 케이블의 온도 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류가 케이블 허용 전류거든요. 그래서 굵기별 전격 전류는 KC 구개역 테이블에서 선정하거든요. 요게 KC 구개역 테이블인데 모터 같은 경우는 2kg짜리에는 2.5 스퀘어 사용한다. 380S는 7kg는 2.5 스퀘어고 부하의 최대 전류가 12A일 때 전격 전류 용량은 15A, 전선 굵기는 2.5 스퀘어 사용한다. 2C일 때는 36A까지 되고 4C일 때는 32A까지 되는 요 10의 케이블 사용할 때 허용 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선정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허용 전류를 할 때 크게 보면은 약 한 250A까지는 배관 배선 공사를 하고 100에서 한 1000A 정도까지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 1000A 넘는 것들은 버스덕트 공사를 주로 사용합니다. 만약에 사용 전류가 50A 밖에 안 되는데 버스덕트를 설치한다든지 케이블 트레이를 한다면 약간 비경제적이거든요. 그때는 금속 배관 배선 공사를 사용하고, 케이블이 뭐 한 10가닥 이렇게 이상 가야 되는데 배관 배선으로 하면 케이블 하나에 배관 배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하고, 버스덕트 공사 같은 경우는 대용량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가 전압 강화. 저압 장거리 선로에서 말단으로 갈수록 전압 강화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공장 신설할 때 허용 전류만 생각하면 전압 강화가 큰 문제가 됩니다. 저희 공장도 저압 380V로 약 한 400m 정도를 포스를 했을 때 부하에서는 340V까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서 TR의 탭을 한 단계 올려서 약 한 400V로 만들고 400스퀘어짜리 케이블을 더블로 포설도 하고, 부하에 추가로 IVR이라고 유도형 자동 전압 조정 장치를 설치를 해서 전압 강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설할 때는 3300 고압의 부수변 전시를 두어서 전압 강화를 방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용량이라든지 큰 공장이나 건축물에서는 특고압과 고압, 저압으로 해서 전압 강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고조파. 고조파는 주로 컨버터라든지 인버터 등 전력 변환 장치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고조파에 의해서 발생한 열에 의해서 허용 전류가 감소를 하게 되고, 고조파 발생 부하가 있는 경우는 케이블 굵기에 여유를 두고 고조파 대책도 더 필요합니다. 한 예로 보면 HID 방전등 같은 경우가 고조파가 발생 제법 많이 되거든요. 그거를 LED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고조파를 제거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가 기계적인 강도. 열정 용량은 단락 전류는 도체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두 번째는 단락 전자력은 단락 시 기계적인 응력에 의해서 케이블의 비틀림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케이블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F는 그 힘은, 단락 전자력 힘은 2.04에 10의 -8승의 단락 전류의 제곱에 그를 단면적으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열 신축과 진동은
부하 변동에 의한 열 신축에 견뎌야 되고 건물에 고정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진동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가 부하 정설이나 변경 및 EPS 구성인데, EPS라는 거는 일렉트릭 파이프 샤프트를 해서 아파트라든지 그런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그 룸을 두는 거죠. 대형 건축물에서도 보면 EPS치를 두어서 케이블 추나이가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여섯 번째가 동력용이나 전등용, 비상용, 분전반을 분리하거든요. 요거는 동력용 분전반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조명용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타이머까지 설치를 해서 그 경강 조명등이라든지 그런데 설치하는 그런 조명용이고, 크게 보면 이제 비상 분전반, 비상 동력반, 조명등 같이 이렇게 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번이 주 변전실이나 부 변전실 등을 설치를 하거든요. 이렇게 7가지가 간선 선정시 고려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간선 방식에 의한 분류나 종류를 보거든요. 크게 보면 배형식은 배선이 간단한 건축물이나 케이블을 이용한 간선 방식이고 사구시 파급이 한정되는 거죠. 요 배전반에서 분전반 갈 때 각각 한 케이블씩만 가는 거죠.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하든지 배관 배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씩만 바로 배전반에서 분전반까지 가는 거고, 두 번째가 나무가지식 버스 덕트를 이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동주택, 아파트 등에서 T부기 방식으로 해서 하나가 쭉 올라가면서 계속 분기를 따 나가는 거죠. 시공이 용이하고 경제적이고, 하지만 사고 시에 전체 영향이나 전압 강화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나뭇가지 평형식에서 크게 고층형과 초고층형 나누는데, 고층에서는 배전반에서 분전반을 두고 다시 그 분전반에서 다시 분전반을 하나 더 두는 겁니다. 하지만 초고층형 같은 경우는 주 변전실에서 부 변전실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고압이고 요거는 고압으로 둬서 다시 이거는 저압으로, 분전반을 갈 때는 저압으로 해서 가게 하는 게 초고층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루프식은 간선을 이중화하는 방식이거든요. ATS 루프형이라서 ATS를 둬서 분전반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A12 루프형에서 배전반에서 20을 하나 더 두는 거죠. 그리고 비상시에 이렇게 분전반에 들어갈 수 있게 다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게 A12 루프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옥내 배선 공사는 크게 보면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압에는 전선간 공사, 케이블 덕트 공사, 케이블 출하의 공사가 있는데, 전선간 합성수지간,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보통 접지라든지 낙내에서 주로 많이 쓰는 합성수지간이 있고, 금속간, 가요전선간, 후렉시볼을 이용한 가요전선간이 있죠. 그리고 케이블 덕트 공사는 요게 금속 덕트입니다. 금속 덕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덕트에 넣는 전선의 총 단면적의 총합은 내부 단면적의 20% 이내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덕트라 해서, 버스덕트 방식은 고압이라든지 고압의 케이블덕트 방식과 특고압의 케이블덕트 방식에는 버스덕트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라이팅 덕트로 해서 카페라든지 식당 같은 거 보면 조명에 주로 설치하는 게 라이팅 덕트고, 플로어 덕트로 해서 바닥을 이용해서 배관 배설을 하는 걸 보실 수 있고, 셀룰로 덕트로 해서 데크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셀룰로 덕트를 깔고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걸 설치를 하는 거죠. 그 셀룰로 덕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배관 배선 공사를 더 설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압과 특고압에서는 버스덕트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버스덕트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바로 만들어 오기 때문에 설치하고 조립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설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 절연체가 없지 않습니까? 버스덕트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재에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앞으로규태였습니다.